저는 4, 5년 정도 트랙 도마니를 아주 잘 타는데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팩터 오스트로fem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피팅이 달라져서 몇 가지 통증이 발생했는데요. 6개월 정도 다소 긴 기간을 거쳐서 피팅을 통해 통증을 해결한 여정을 공유합니다. 저는 트랙 도마니의 안장의 높이, 핸들바 높이, 그리고 안장과 핸들바의 거리 등 여러 가지를 잘 측정을 해서 그대로 팩터 오스트로fem에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100km가 넘는 중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이딩 할 때는 어느 정도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라이딩 하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라이딩을 하려고 하면 그때 무릎이 아주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라이딩을 살살살살 하다 보면은 무릎이 다시 통증이 사라지고 꽤 오랫동안 탈 수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라이딩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이상 동안 걷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앉았을 때 무릎을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하게 되면은 되게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도마니 피팅을 아주 잘 해주시던 분에게 가서 다시 피팅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피팅을 해주셨던 변경을 했던 거는 안장을 1cm 정도 더 뒤로 빼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첫 번째 피팅은 실패였습니다. 왼쪽 무릎 통증은 여전히 심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3인이님이 스페셜라이즈드 리툴 피팅을 받는 영상을 보고 여기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스페셜라이즈드 리툴 피팅은 되게 비싸긴 한데 기존에 제가 받던 피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피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서 팔로우업 피팅이라고 다시 한번 피팅을 또 받습니다. 사실 저는 총 3번이나 피팅을 받았는데요. 팔로우업 피팅을 2번 받은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피팅은 무려 3시간이 넘게 한 3시간 반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와 힘들다 라고 느껴질 정도인 거죠. 이 리툴 피팅은 센서를 몸의 왼쪽에도 그리고 오른쪽에 양쪽에 다 붙인 다음에 왼쪽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다시 돌려서 오른쪽에서 라이딩하는 것을 또 촬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자전거를 돌려서 앞부분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피터님이 분석해서 클립과 자전거의 세팅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피터님이 조정하실 때 보면은 이런 것들 핸들바나 안장, 이 높이 이런 거 조정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첫 번째 리틀 피팅에서는 안장을 16mm 정도 앞으로 C포스트의 높이를 1cm 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립 조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좌우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전에 피터님이 말씀을 하셔서 바이크핏이라는 곳에서 스택을 구매해서 3mm 스택을 이 오른발 이 클립 안쪽에 넣어서 탔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리툴 피터님은 양쪽 발의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더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스택 넣고 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슈즈에 있던 스택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피팅을 받은 다음에 홍천 그란폰도와 양양 그란폰도에 참가했습니다. 홍천 그란폰도에서는 60km 이후부터 무릎이 아픈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소에서 잠깐 들려서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라이딩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무릎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무리하지 않게 살살살살 무릎을 움직여주면서 풀어주니까 다시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고개에서 어필을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바로 무릎 통증 때문에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양양 그란폰도에서도 100km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마지막 보급소에서 잠시 쉬고 다시 라이딩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계령 어필을 마지막에 할 때
그때 이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어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피팅 후에 달라진 것은 전에는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중장거리 라이딩을 한 뒤에 일주일 이상 무릎이 뻐근하고 아파서 통증이 있었다면 피팅을 받은 후에는 이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 한 2, 3일, 3, 4일 정도. 그래서 다시 피터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5월 1일 다시 스페셜라이즈드 서현 리톨 피팅을 팔로우업 피팅을 받았습니다. 안장은 다시 7mm 높이고 17mm 앞으로 더 당겼습니다. 안장과 핸들바까지의 이 다이렉트 리치가 점점 짧아지게 됐습니다. 팔로우업 피팅을 받은 다음에 5월에 있었던 설악 그란폰도에 참가했습니다. 처음 설악 그란폰도에 참가하는 거라서 과연 이거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완주는 했습니다. 정말 좋았던 것은 이제 무릎 통증이 설악 그란폰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네, 성공입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핫풋이라고 해서 발바닥이 정말 무슨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 뜨거워져서 라이딩을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이 핫풋 증상은 저의 오른발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발가락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 여기 저림 증상이 처음에 발생하는 듯 하다가 여기가 점점 뜨끈뜨끈뜨끈해지는 이 새끼발가락 이만큼이 엄청나게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 하다가 결국은 아마 한계령, 이때도 한계령 올라가기 전쯤에 한 5분, 10분 정도 쉬면서 발을 막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 핫풋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월 18일 세 번째로 스페셜라이즈드 서현에 방문했고요. 피터님은 핫풋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더 넓은 걸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저는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피터님은 그런 고객들의 반응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듯이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당장 새로운 슈즈를 구매하진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신 듯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팅을 다시 고민하면서 조금 바꿔주셨습니다. 시트포스트를 6mm에서 8mm 정도 높였고 한 2mm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요 클릿은 여기 뒤쪽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페달링을 할 때 조금 더 저의 중족골의 힘점이 잘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긴 했습니다. 7월 25일 일기예보상에서 올해 가장 덥고 뜨거운 날이라고 예보를 하던 그 날에 저는 국토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엔 35도, 오후 무렵 수도권 지역은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핫풋 정도 발이 뜨거워지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른발 바깥쪽에 이 새끼발가락 쪽이 상당히 저리다 라는 느낌은 있었고요. 반대로 왼발은 이 엄지발가락 쪽,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게 압박이 심하게 온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 저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저림이 아니고 이 손가락 끝이 저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왼손 같은 경우는 한 첫날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이 병따개를 손으로 잡고 딸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왼손의 악력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손가락 끝의 저림 현상, 이건 오른손은 금방 한 달 정도 이내에 해결이 됐지만 왼손 요 약지의 끝에 저린 현상은 한 3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이 국토정주를 해보니까 손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발 저림 현상을 해결하는 거, 이거 굉장히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 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RS2. 자, 그럼 저는 이 RS2로 바꾼 다음에 발 저림 현상이 완전히 해결됐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설악 그란폰도 때 경험했던 핫풋 증상의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국토종주 때는 한 50, RS2로 바꾼 다음에 25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발저림이 있기는 했던 거죠. 이 스페셜라이즈드 슈즈에는 내반슬 웨지라는 게 있죠. 그냥 이 바닥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각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쪽에 1.5mm 좀 더 높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쪽 부분에 있었던 발저림 현상,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발저림 현상이 RS2로 바꾼 뒤에는 이쪽은 상당히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힘이 작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왼발은 더 심하게 자극이 돼서 여기가 좀 더 아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지발가락에서 발생하던 고통이 이 RS2에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은 이 내반슬 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반슬 웨지라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왼쪽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왼쪽 발에는 이 바이큐핏의 웨지가 2개가 들어가 있고 RS2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런 웨지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왼발에 엄지발가락에 있던 그 증상이 없어지고, 페달링을 하면은 여기 전체에 고르게 힘이 작용해서 페달링이 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3mm 스택, 왼쪽에는 1.5mm 웨지 2개를 넣어준 것이죠. 이 스페셜라이즈드 SOX RS2 신발을 피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100km 내외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의 긴 라이딩을 하게 될 때는 괜찮았을까요? 저는 추석 연휴 때 백두대간 900 울트라 라이딩을 참가했습니다. 한 6일 정도 라이딩한 것을 계획했었는데 3일째에서 태백에서 만항제를 넘은 다음에 포기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라이딩을 하면서 계속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비를 맞으면서 라이딩을 했는데, 정말 태백에 가서 비를 맞으니까 이땐 춥기도 엄청 춥고, 그래서 도저히 더 계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우 에이스상 기온이 8도입니다. 8도. 이번 백두대간 900은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백두대간 울트라 900을 라이딩하면서 발저림 현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택과 웨지, 이게 정말 잘 맞았던 것이죠. 성공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달에 비앙키 춘천 그란폰대에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한번 측정해보는 그런 의미로 참가를 했었죠. 작년보다 무려 39분의 기록을 앞당겼습니다. 춘천 그란폰도에서 이 손가락 저림 현상도 없었고, 발저림 현상, 핫풋 증상, 왼쪽 무릎의 통증, 이 모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탄수화물 섭취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프레임을 바꿀 때 기존 자전거에 있던 세팅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고, 피팅을 할 때 이게 한번 피팅을 딱 받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피팅을 받고 라이딩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또 피팅을 받고, 그런데 처음 피팅을 받을 때 있었던 어떤 통증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통증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피팅은 굉장히 여러 번 피팅을 거쳐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른발의 웨지와 왼발의 웨지, 이게 달라서 이 웨지를 서로 다르게 잘 맞춰주는 것도 피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플릿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